저 작은 한국인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스페인 여군 소령 카르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 앞에 서 있는 작은 한국 남자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소령님, 진정하세요. 주변의 모든 나토 군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우아한 외모의 스페인 여군 소령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작고 평범해 보이는 한국 남자가 서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이야기는 10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10일 전 스페인 남부의 네이토 합동훈련장으로 돌아간다. 뜨거운 지중해의 태양 아래 30여 개국의 특수구대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한국에서 온 작은 체구의 남자 이민준 상사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이민준은 32살의 한국군 상사였다. 키는 170cm로 작은 편이었고 체중도 65kg 정도였다. 그는 늘 조용했고 말이 별로 없었다. 다른 나라 군인들이 크게 웃고 떠들 때도 그는 혼자 구석에서 장비를 정리하거나 책을 읽었다. 민준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가하는 네이토 합동훈련이었다. 그는 한국 대표로 선발되어 왔지만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각국 군인들은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미국 특수부대원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다. 영국 SAS 대원들은 과거 작전 이야기를 들려줬다. 독일 군인 그들의 엄격한 훈련 방식을 설명했다. 민준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짧게 말했다. 대한민국 육군 이민준 상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다. 주변 사람들은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곧 다음 사람에게 관심을 돌렸다. 민준은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물을 마셨다. 이틀째 되는 날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다. 각국 대표들은 팀을 이루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사격, 폭파, 인질 구출, 도시 전투 등 모든 특수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민준은 A팀에 배정됐다. 그의 팀원들은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스페인에서 온 군인들이었다. 팀 리더는 미국 해군 특수부대 출신의 톰 중이었다. 그리고 그 팀에는 스페인에서 온 카르멘 로드리게스 소령도 있었다. 그녀는 35살로 스페인 육군 정보부대 소속이었다. 키는 175cm 정도였고 날씬하면서도 우아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긴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카르멘은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스페인군에서 최고의 저격수 중 한 명이었고 여러 국제작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그녀는 팀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남자 군인들도 그녀를 존중했다. 훈련 3일째, 팀은 첫 번째 실전 시뮬레이션에 투입됐다. 가상의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었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졌고 민준은 후방 지원 역할을 맡았다. 카르멘이 작전 브리핑을 듣다가 민준을 흘끗 봤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작은 한국인은 뭐하러 여기 온 거지? 전투에 도움이 될까? 작전이 시작됐다. 톰 중이가 앞장서서 건물로 진입했고 독일군과 영국군이 양쪽을 엄호했다. 카르멘은 옥상에서 저격 지원을 맡았다. 그리고 민준은 뒤에서 통신과 장비를 관리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카르멘의 눈에는 민준이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전달할 뿐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팀원들이 모여 평가 회의를 했다. 톰 중이가 모두를 칭찬했다. 훌륭했어요, 여러분. 특히 카르멘 소령의 저격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카르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톰이 민준을 봤다. 민준 상사도 통신 관리를 잘해줬습니다. 카르멘이 민준을 보며 가볍게 말했다. 통신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전투는 앞에서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다른 팀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나흘째 되는 날 근접 전투 훈련이 있었다. 각국 대표들이 1대1로 맞붙어 실력을 겨루는 시간이었다. 카르멘은 자신의 차례에서 미국 여군을 3분 만에 제압했다. 그녀는 자신감이 더욱 높아졌다. 휴식 시간에 카르멘이 민준 옆을 지나가며 말했다. 상사님, 혹시 격투 훈련 받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시나요? 민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소령님. 카르멘이 피식 웃었다. 필요하면요? 전쟁터에선 항상 필요한 거예요. 당신 같은 작은 체구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날 저녁 팀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카르멘도 와인을 몇 잔 마신 상태였다. 그녀가 민준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상사, 내기 하나 할까요? 민준이 조용히 그녀를 봤다. 무슨 내기요, 소령님? 카르멘이 도발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내일 격투훈련에서 나랑 붙어봐요. 만약 당신이 나를 이기면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충격적인 말을 이었다. 내가 평생 당신 여자가 되어줄게요. 어때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카르멘을 봤다. 하지만 그녀는 진지했다. 아니, 너무 자신만만했다. 톰 중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카르멘 소령, 그건 좀... 하지만 카르멘은 손을 저으며 말을 막았다. 난 진심이에요. 어차피 저 작은 아시아인이 나를 이길 리 없잖아요.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예요. 영국군 대원이 민준을 보며 속삭였다. 이성사, 거절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독일군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카르멘 소령은 스페인 최고의 격투 성시 출신이에요. 무모한 짓이에요.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카르멘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소량님.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갔다. 카르멘은 승리한 듯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내일이 기대되네요.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모여들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이 대결을 보고 싶어 했다. 카르멘은 검은색 격투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반면 민주는 평범한 회색 훈련복을 입고 조용히 서 있었다. 심판을 맡은 프랑스군 대령이 규칙을 설명했다. 제압 기술로 상대를 3초 동안 누르면 승리합니다. 시작. 카르멘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발차기로 먼저 공격했다. 민주는 가볍게 피했다. 카르멘이 다시 주먹을 날렸다. 민주는 또 피했다. 피하기만 할 거예요? 카르멘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그녀는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민주는 마치 그림자처럼 모든 공격을 피해냈다. 그의 움직임은 최소한이었지만 매우 효율적이었다. 5분이 지났다. 카르멘은 숨이 차기 시작했다. 반면 민주는 여전히 호흡이 고르고 평온했다. 주변의 군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한국인, 뭔가 다른데? 움직임이 너무 부드러워. 카르멘이 마지막 힘을 다해 태클을 시도했다. 그 순간 민준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는 가볍게 옆으로 비켜서며 카르멘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그녀를 바닥에 눕혔다. 1, 2, 3, 승자, 이민준 상사. 심판의 선언이 떨어졌다. 훈련장이 순간 정적에 흡사였다. 카르멘은 바닥에 누운 채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민준이 카르멘에게 손을 대밀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그때 미국 톰 중위가 휴대폰을 보며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민준 상사, 당신 혹시 707 특임대 출신이에요? 주변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707 특임대.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알려진 대테러 부대였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곧 금정이었다. 영국군 대원이 급히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맙소사, 이민준 상사, 707 특임대 10년 근무, 근접 전투 교관, 대테러 작전 27회 참여. 목록은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다. 독일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유명한 고스트예요? 고스트. 707 특임대 내에서도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어떤 작전에서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 사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카르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도전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령님, 내기는 농담이었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카르멘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오후 카르멘은 혼자 훈련장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다. 민준이 조용히 그녀 옆에 다가왔다. 그는 물병 2개를 들고 있었다. 하나를 카르멘에게 건넸다. 소령님, 물 좀 드세요. 카르멘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조용히 앉으며 대답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임무를 하러 온 거예요. 카르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혹시 2015년 마드리드 작전에 참여하셨나요? 민준이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작전에 한국팀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카르멘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2015년 마드리드. 테러리스트들이 스페인 정부 건물을 점령했던 사건이었다. 수십 명의 인질이 있었고 그 중에는 스페인 군 장교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때의 국제연합 특수부대가 투입됐다. 한국의 707 특임대도 그중 하나였다. 카르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가 그때 인질이었어요. 그는 스페인 육군 대위였죠. 민준이 조용히 들었다. 작전이 끝나고 오빠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작은 군인이 자신을 구해줬다고.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자기를 업고 뛰었다고. 그 사람 덕분에 살았다고. 카르멘이 민준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게 당신이었나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모든 특수부대원들이 그날 최선을 다했어요. 카르멘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민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당신의 목숨의 은인을 이렇게 대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민준이 당황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소령님, 일어나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무시했어요. 당신의 작은 체구를 비웃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었어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령님, 제 체구가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저보다 전투 실력이 뛰어난 것도 맞아요. 오늘 제가 이긴 건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카르멘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진정한 전사예요.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훈련 시작 이후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다.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에요, 소령님.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잖아요. 주변의 다른 군인들이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많은 이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날 저녁 모든 팀원들이 다시 모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카르멘은 민준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톰중이가 모두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독일군이 민준을 보며 말했다. 민준 상사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야말로 여러분께 배우고 있습니다. 각자의 나라에서 최고인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훈련이 모두 끝난 날 카르멘은 민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제 오빠가 당신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10년 동안 당신을 찾았대요. 상자 안에는 작은 메달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았고 지금 가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를로스. 민준의 눈가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그는 조용히 상자를 받아들였다. 오빠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건강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카르멘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이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만나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떠났다. 작은 체구의 한국 군인. 하지만 그 누구보다 큰 영혼을 가진 사람.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